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허접합니다. 굉장히 허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트래브의 칼룰입니다. 자, 최근 한 지인분께서 인터넷에서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약사니까 이런 제품을 내가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먹어도 되느냐? 건강과 잘 맞는 약인지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해서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이나 뭐 홈쇼핑이나 이런 곳에서 이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준다는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작년 7월부터 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업체들만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는 분명히 확대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들을 지금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좀 구축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소분 사업이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그런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AI라든지 뭐 빅데이터, 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인 맞춤 그 의료 서비스, 치료제 개발이 사실 요즘 제일 핫한 어떤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과 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이 개인 맞춤형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좀 추천을 해주고 다른 구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에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 비즈니스 시장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구독 서비스들도 요즘 시장에 많이 진출했죠. 건강기능식품 또한 월 일정액을 주면은 매번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때그때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아까 말한 그런 시장에 접목을 해서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 맞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몸에 맞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추천받아서 섭취를 하게 되면 뭔가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쓸데없는 거 안 먹어도 되고 뭔가 내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 관리받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건강기능식품 소분 사업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이 정도가 다라고? 뭐 이렇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런 분류,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참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좀 독특한 그런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약품도 아니고 식품도 아니고 이 중간 경계선에 있는 것인데, 이 경계가 되게 모호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에 걸려서 쓰는 어떤 의약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음식도 아니죠. 우리가 뭐 맨날 이제 요리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물론 식품에 속하긴 합니다만 이 각각의 원료의 어떤 효능도 어떤 치료제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좀 두루뭉실하죠.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좀 두루뭉실합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에도 효과가 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남이 먹을 수 있는 게 경계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과연 개인 맞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맞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 맞춤이라고 하면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어떤 유전적인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진짜 본인의 어떤 맞춤 치료제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과연 건강기능식품에 개인 맞춤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울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선호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제품들, 이런 식품들 섭취를 좀 더 잘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 맞춤이라는 단어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물론 소분 판매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정제나 뭐 알약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합쳐서 포장을 해서 제공을 해주면 조금 더 좀 다양한 구성으로 제품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곳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품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10개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눈 영양제 하나, 프로바이오틱 하나, 멀티비타민 하나, 뭐 오메가3 뭐 이런 식으로 제품 구성이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이제 제품을 가지고 내가 이게 개인 맞춤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영양제도 예를 종류가 되게 많다면, 그리고 그 눈 영양제에 들어가는 성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진짜 개인에 맞춰서 좀 조합을 한다든지 배합을 한다든지 설계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눈 영양제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회사들, 여러 회사들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눈 영양제들을 먹지 못하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만 섭취를 해야 되는, 오히려 더 한정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업체들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빅데이터, 또 AI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맞춤 영양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떤 많은 지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선택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아직 현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허접합니다.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냥 뭐 예스와 노 가서 몇 가지 질문해서 그냥 제품을 선택하는 정도거든요. 뭐 AI, 빅데이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선택을 해주는 것인데, 설문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눈 건강이 안 좋습니까? 예스, 노. 소화가 잘 되나요? 뭐 yes or no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해가지고 추천해준 제품을 보면은 내가 눈이 안 좋아서 yes를 했으니까 눈 영양제가 선택이 되고요. 내가 뭐 혈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3 같은 그런 제품이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AI, 빅데이터 뭐 이런 기반의 서비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눈이 안 좋아서 눈 영양제 종류별로 보고 결정하는 거랑 크게 뭐가 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이 더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허접하고요.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발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유전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또 어떤 제품을 추천해주는 업체들도 물론 있는데요. 과연 그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 그 제품을 선택받고 추천받는 것에 대한 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 업계에서도 이런 뭐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자, 음식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들이 식품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좀 많은 정보를 통해서 환자들마다 이제 다양한 뭐 식습관, 뭐 생활 패턴이 다양할 테니까, 그럴 때 오늘은 뭐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내일은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강 관리를 할 때 이런 서비스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체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선택해서 추천해주는 시장에 거창하게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을 뭐 접목해서 제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뭐 바로바로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해야지 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혹하고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아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만족도가 그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소분 사업이라는 게 진짜 어떤 개인 맞춤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되기에는 아직 좀 한계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짜 그냥 소분해서만 판매하는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조합해서 먹을 수 있게 그런 패키징 사업으로 좀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지인분이 받으신 이 제품은 요 4가지입니다. 요 4가지. 그 뭐 회사 이름을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어떤 회사를 폄하하거나 광고하고 그런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 이름은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분은 이제 남자분이시고 30대시고 특별한 어떤 그 기저질환은 없으시고 이제 건강 그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품을 좀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받으신 것도 스피루리나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 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컴플렉스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인분께서 선택지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라는 것이 당연히 이제 뭐 혈관 건강이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오메가3가 나온다든지 증상을 체크를 해서
프로바이오틱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똑같은 업체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 리포트가 이제 이메일로 전송이 되거든요. 저는 눈을 좀 많이 뜨고 눈이 좀 피로함이 많아서 눈 건강 뭐 이렇게 좀 했고요. 평소에 좀 장이 좀 예민한 편이어서 체크를 했더니 프로바이오틱 눈 영양제 그런 제품들 몇 개가 추천이 돼서 리포트로 날라왔더라고요. 제가 한 것과 다른 분이 한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뭐 먹어두면 이제 건강이 나쁠 거 없고 뭐 하니까 주는 거고, 질환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체크를 하면 그와 관련된 제품을 권해주는 거죠. 뭐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냥 본인이 눈 영양제 검색해가지고 고르는 거랑 크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그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분명히 커질 거고요. 비즈니스 시장의 핫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시장을 이렇게 창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에서 더 좀 디테일한 좋은 서비스를 분명히 제공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분들이 좀 많다, 한계점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